박민재, 38세. 서울의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한다. 15년 전 고향 충남 예산을 떠난 이후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다. 고향에 남은 건 작은 땅 한 조각뿐이다. 어느 날 민재에게 등기우편이 온다. 예산군청 명의다. 민재 명의로 된 땅이 도로 확장 구간에 포함됐다는 통보다. 보상금은 1억 2천만 원. 민재는 서류를 보며 기억을 더듬는다. 그 땅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민재 명의로 해둔 곳이었다. 당시 민재는 23이었고 그 땅의 존재조차 잊고 살았다. 민재는 주말에 예산으로 내려간다. 15년 만이다. 터미널에서 내리자 낯선 풍경이 펼쳐진다. 새로 생긴 상가들, 사라진 가게들. 하지만 골목길은 여전히 좁고 담벼락은 여전히 낡았다. 군청으로 향한다. 담당 공무원은 서류를 건네며 말한다. 보상금 받으시려면 도장 찍고 통장 사본 제출하시면 돼요. 한 달 내로 입금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인다. 간단한 일이다. 서류에 도장 찍고 돌아가면 된다. 하지만 군청을 나오는 순간 누군가 민재를 부른다. 민재야? 민재는 돌아본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다. 얼굴이 낯익다. 윤미 이모. 여자가 웃는다. 맞아. 어머, 너 많이 컸네. 진짜 오랜만이다. 윤미는 민재 어머니의 친구였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깝게 지냈다. 민재가 어릴 때 자주 집에 놀러 왔고 민재를 친아들처럼 챙겨줬다. 뭐하러 왔어? 윤미가 묻는다. 땅 보상 받으러요. 아, 그거. 나도 들었어. 내 어머니가 너 명의로 해놓은 거지? 네. 윤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민재야,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잠깐만 들러. 할 이야기가 있어. 민재는 시계를 본다. 막차는 저녁 7시다. 아직 시간이 있다. 그럼 잠깐만요. 윤미의 집은 옛날 그대로다. 2층짜리 단독주택. 마당에는 화분이 가득하다. 거실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 40대 초반쯤 보인다. 우리 아들 준호야. 너 기억 안 나지? 윤미가 소개한다. 민재는 준호를 본다. 어렴풋이 기억난다. 민재보다 4살 위였다.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친하지는 않았다. 준호는 일어나 악수를 청한다. 오랜만이야, 민재야. 네, 형. 둘은 악수한다. 준호의 손이 거칠다. 일하는 사람의 손이다. 윤미가 차를 내온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는다. 윤미는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다가 입을 연다. 민재야, 너 그 땅 보상받으러 왔다며? 네. 그 땅 말인데. 윤미는 준호를 본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실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어. 민재는 차를 내려놓는다. 윤미가 계속 말한다. 내가 서울 올라간 후에, 그러니까 한 13년 전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준호가 그 땅을 좀 썼어. 썼다니요? 농사 지으려고. 당시에 준호가 귀농하려고 했거든. 내 어머니 땅이 비어 있길래 내가 준호한테 일단 써보라고 했어. 어차피 주인도 없고. 민재는 준호를 본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준호가 거기서 10년 넘게 농사를 지었어.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소득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준호가 먹고 살 정도는 됐어. 민재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지금도 거기서 농사 짓고 계세요? 준호가 고개를 든다. 응, 지금도. 윤미가 한숨을 쉰다. 그게 문제야.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되면 그 땅을 비워야 하잖아. 그럼 준호는 농사 지을 데가 없어져. 침묵이 흐른다. 민재는 상황을 정리한다. 자기 명의의 땅을 준호가 10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제 보상금이 나오는데 준호는 땅을 잃게 된다. 윤미는 민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민재가 묻는다. 윤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민재야, 미안한데 보상금 중에 조금만 준호한테 나눠줄 수 있을까? 준호가 10년 넘게 그 땅에서 일했으니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 민재는 윤미를 본다. 윤미의 눈빛은 간절하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민재는 대답하지 않는다. 윤미가 다시 말한다. 많이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준호가 다른 땅을 구할 수 있을 정도만. 3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3천만 원. 민재에게도 작은 돈이 아니다. 민재는 서울에서 월세로 산다. 대출도 있다. 이번 보상금으로 빚을 갚고 전세로 옮기려고 했다. 3천만 원을 주면 그 계획이 어려워진다. 이모, 저도 형편이 안 좋아요. 이번 돈으로 빚 갚으려고 했거든요. 윤미는 고개를 끄덕인다. 알아. 내 사정도 어렵겠지. 하지만 민재야, 준호도 10년 넘게 거기서 일했잖아. 아무 대가도 없이 쫓겨나는 건 너무하지 않니? 민재는 할 말이 없다. 법적으로는 민재가 옳다. 그 땅은 민재 명의다. 준호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준호가 10년 넘게 거기서 일했다. 땅을 가꿨고 농사를 지었고 생계를 이어갔다.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민재가 말한다. 지금 바로 대답은 못하겠어요. 윤미는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그래. 생각해봐. 그런데 민재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보상금 나오면 준호가 땅 구할 시간이 없거든. 민재는 일어난다. 그럼 저 가볼게요. 준호가 일어나며 말한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내 땅을 허락 없이 썼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민재는 준호를 본다. 준호의 눈빛에 절박함이 보인다. 민재는 윤미의 집을 나온다. 터미널로 향하며 생각한다. 3천만 원을 줘야 할까?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민재는 혼란스럽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를 탄다. 차창 밖으로 예산의 풍경이 지나간다. 15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낯설다. 그리고 민재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윤미의 부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3천만 원. 주면 자기 계획이 틀어진다. 안 주면 준호가 어려워진다. 민재는 친구 재석에게 이야기한다. 재석은 민재의 대학 동기로 지금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난다. 법적으로는 내가 줄 의무 없어. 재석이 단호하게 말한다. 그 땅은 내 명의야. 준호가 무단으로 사용한 거지.
오히려 내가 지난 10년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형이 10년 넘게 거기서 일했잖아. 그건 형 선택이야. 주인 허락 없이 쓴 거니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민재는 커피를 마신다. 재석의 말이 맞다. 법적으로는 민재가 줄 의무가 없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그래도 형이 불쌍하지 않아? 10년 넘게 일한 땅을 하루아침에 잃는 거잖아. 재석은 어깨를 으쓱한다. 불쌍하긴 하지. 근데 민재야, 세상에 불쌍한 사람 많아. 내가 다 도와줄 수 있어? 너도 힘든데? 재석의 말도 맞다. 민재도 힘들다. 대출 갚고, 전세 구하고,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3천만 원은 민재에게도 큰 돈이다. 그럼 넌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법적으로 내 돈이야. 내가 가져야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인다. 재석의 말이 논리적이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 카페를 나오며 재석이 말한다. 민재야,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 세상은 착한 사람 봐주지 않아. 다음 날 민재는 회사 선배 정훈과 점심을 먹는다. 정훈은 50대 초반으로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다. 민재는 정훈에게 상황을 설명한다. 정훈은 한참 듣고 나서 말한다. 민재야, 내가 그 형한테 3천을 주면 너는 뭘 얻어? 얻는 게 있나요? 마음의 평화? 그게 3천의 가치가 있어? 민재는 대답하지 못한다. 정훈이 계속 말한다.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형한테 빚진 게 없어. 형이 내 땅을 쓴 건 형 마음대로 한 거야. 내가 허락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해? 하지만 형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10년 넘게 일했는데. 억울해도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원래 그래. 민재는 국을 떠먹으며 생각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한다. 줄 필요 없다고. 법적으로 민재 돈이라고. 하지만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그날 저녁 민재는 윤미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민재야, 생각해봤어? 아직이요. 민재야,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준호가 땅 알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알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재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빌딩들, 불빛들. 민재는 이 도시에서 15년을 살았다. 고향을 떠난 후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갈 이유가 없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가게 됐다.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았다. 3천만 원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민재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며칠 뒤 민재는 다시 예산으로 내려간다. 이번에는 그 땅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다. 10년 넘게 준호가 농사 지은 땅. 어떤 모습일까? 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그 땅으로 향한다. 주소를 보여주자 기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 거기. 곧 도로 들어가는 데잖아. 네. 그쪽 사람들 다 이사 준비 중이더라고. 보상금 받고 20분쯤 달려 도착한다. 택시에서 내리자 넓은 밭이 보인다. 민재는 밭을 본다. 고추가 심어져 있다. 아직 덜 익었다. 빨갛게 익으려면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다. 밭 한쪽에 작은 비닐하우스가 있다. 준호가 일하고 있다. 민재는 준호를 본다.
준호는 땅을 갈고 있다. 땀을 흘리며 일한다. 민재는 다가가지 않는다. 그냥 멀리서 본다.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민재는 생각한다. 저 사람이 10년 넘게 여기서 일했다. 매일 아침 와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민재는 그 시간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한다. 저건 내 땅이다. 내 명의로 된 땅이다. 준호가 허락 없이 쓴 것이다. 내가 보상금을 받는 건 당연하다. 민재는 혼란스럽다. 민재는 택시를 부르지 않는다. 그냥 걸어서 터미널로 향한다. 1시간쯤 걸린다. 걸으며 생각한다. 3천만 원을 줘야 할까? 주면 뭐가 달라질까? 안 주면 뭐가 달라질까?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결정을 내린다. 주지 않기로. 법적으로 민재 돈이다. 준호에게 빚진 것도 없다. 민재도 힘들다. 그러니까 받을 권리가 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재는 윤미에게 문자를 보낸다. 이모, 죄송하지만 돈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형편이 안 좋아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민재는 휴대폰을 끈다. 답장이 두렵다. 보상금이 입금됐다. 1억 2천만 원. 민재는 통장을 확인한다. 숫자가 찍혀 있다. 민재는 이상한 기분을 느낀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 그냥 숫자일 뿐이다. 민재는 바로 대출을 갚는다. 5천만 원. 통장에 7천만 원이 남는다. 민재는 부동산 앱을 열고 전세를 알아본다. 7천이면 괜찮은 곳을 구할 수 있다. 민재는 몇 군데 매물을 찜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준호 생각이 난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땅을 구했을까? 아니면 농사를 포기했을까? 며칠 뒤 윤미에게서 전화가 온다. 민재는 받지 않는다. 다시 전화가 온다. 또 받지 않는다. 문자가 온다. 민재야, 전화 좀 받아. 준호가 힘들어해. 민재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진다. 다음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온다. 민재는 받는다. 여보세요? 민재야, 나 준호야. 민재는 말문이 막힌다. 형? 민재야, 내가 돈 안 준다고 했지?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내 돈인데 뭐. 준호의 목소리가 담담하다. 화가 난 것 같지도 않다. 형, 제가 형편이 안 좋아서. 알아.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해해줬을 거야. 민재는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니까. 형,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뭐해. 이미 끝난 일인데. 준호는 전화를 끊는다. 민재는 휴대폰을 든 채 서 있는다. 동료가 묻는다. 민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룬다. 준호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해해줬을 거야. 어머니는 윤미와 친했다. 준호도 아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민재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했을까? 민재는 알 수 없다. 어머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 민재가 23 때였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민재는 그때 처음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없으면 죽는다. 그래서 민재는 열심히 일했다.
돈을 벌었다. 저축했다. 대출받아 집도 샀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민재는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일주일 뒤 민재는 전세집을 계약한다. 강서구의 작은 아파트 7천만 원. 깨끗하고 교통도 편하다. 민재는 이사 준비를 한다. 짐을 싸고 청소를 하고 이삿짐 센터를 예약한다. 이사 전날 밤 민재는 윤미에게서 마지막 전화를 받는다. 민재야,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3천은 안 되면 1천만 원만이라도 줄 수 없을까? 준호가 정말 힘들어해. 민재는 대답하지 않는다. 윤미가 계속 말한다. 민재야, 내 엄마 생각해서라도. 이모, 그만해요. 민재가 자른다. 제발 우리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민재야, 끊을게요. 민재는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윤미의 번호를 차단한다. 다음 날 민재는 이사한다. 새 집은 깨끗하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잘 든다. 민재는 짐을 풀며 생각한다. 이제 끝났다. 예상과의 인연도, 윤미와의 관계도, 준호와의 문제도 모두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또 잠을 못 이룬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준호의 얼굴이 떠오른다. 밭에서 일하던 뒷모습, 땀 흘리며 땅을 갈던 모습. 민재는 눈을 감는다. 하지만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는다. 민재는 새 집에 적응한다. 출퇴근도 편하고 동네도 조용하다. 회사에서도 승진 이야기가 나온다. 민재의 생활은 안정적이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다. 준호 생각이 가끔 난다. 윤미 생각도 난다. 민재는 그들의 근황이 궁금하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면 또 돈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어느 날 민재는 예산 출신 대학 선배에게 연락을 받는다. 선배는 서울에서 식당을 한다. 민재야, 오랜만이다. 밥 한번 먹자. 민재는 선배와 만난다. 식사 중에 선배가 묻는다. 너 예산 땅 보상금 받았다며? 네, 어떻게 아세요? 윤미 아줌마가 우리 식당에 왔더라. 너 이야기하던데. 민재는 젓가락을 놓는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배는 난처한 표정을 짓는다. 뭐? 내가 준호한테 돈을 안 줬다고. 준호가 10년 넘게 내 땅에서 일했는데 한 푼도 안 줬다고.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형, 그건. 아니, 나는 내 편이야. 법적으로 내가 줄 의무 없잖아. 근데 동네 사람들은 좀 다르게 보더라. 어떻게요? 뭐, 내가 야박하다고. 서울 가서 사람 됐다고 동네 사람들 무시한다고. 민재는 말문이 막힌다. 저는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제 형편이 안 좋아서. 알아.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나 봐. 민재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야박하다고 본다는 게 충격이다. 민재는 잘못한 게 없다. 법적으로 옳은 일을 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민재를 나쁘게 볼까? 며칠 뒤 민재는 SNS에서 준호의 게시글을 본다. 우연히 추천 피드에 뜬 것이다. 준호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밭의 사진이다. 민재가 봤던 그 밭. 고추가 빨갛게 익어 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지막 수확. 10년간 고마웠습니다. 민재는 댓글을 본다. 동네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남겼다. 수고했어요.
새 출발 응원합니다. 준호 씨 농사 정말 정성스러웠는데 아쉽네요. 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가슴이 먹먹하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어머니 꿈을 꾼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다. 민재는 초등학생이다. 엄마 배고파? 금방 줄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는 웃으며 밥을 퍼준다. 따뜻한 밥, 김치, 된장찌개. 민재는 밥을 먹는다.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민재를 본다. 우리 아들 잘 먹네. 엄마도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너 많이 먹어. 꿈에서 깬 민재는 시계를 본다. 새벽 3시다. 민재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온다. 창밖을 본다. 서울의 야경이 보인다. 민재는 소파에 앉는다.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 민재는 알 것 같다. 어머니는 준호에게 돈을 주라고 했을 것이다. 민재야, 준호가 10년 넘게 일했잖아. 그 노고를 인정해줘야지.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손해보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이웃이 어려우면 쌀을 구워주고 반찬을 나눠주고 돈도 빌려줬다. 그래서 항상 가난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싫었다. 왜 남 좋은 일만 하냐고,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왜 남 챙기냐고.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혼자 못 살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와서 15년을 혼자 살았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고 민재도 누구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도 살 수 있었다. 어머니의 말은 틀렸다. 하지만 지금 새벽 3시의 거실에서 민재는 의문이 든다. 정말 틀렸을까? 민재는 15년 동안 혼자 살았다. 돈을 벌고 집을 샀고 승진도 앞두고 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행복할까? 민재는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장 점검이다. 일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려는데 동료가 제안한다. 민재 씨, 우리 예산 한번 들렀다 갈까요? 여기서 30분밖에 안 걸려요. 예산 순대 맛집 있대요. 민재는 망설인다. 예산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다. 그래요. 가죠. 두 사람은 예산으로 향한다. 순대 맛집에 도착해서 식사를 한다. 순대국이 맛있다. 민재는 오랜만에 고향 음식을 먹는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사람이 보인다. 준호다. 준호는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있다. 민재는 멈춰선다. 동료가 묻는다. 왜요? 아니,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민재는 준호를 보며 망설인다. 다가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그때 준호가 고개를 든다. 민재와 눈이 마주친다. 준호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인사다. 민재도 고개를 끄덕인다. 준호는 다시 짐을 싣는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본다. 준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인다. 민재는 동료에게 말한다. 저 먼저 차로 가 있을게요. 잠깐 볼 사람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민재는 길을 건너 준호에게 다가간다. 형? 준호는 돌아본다. 민재야. 뭐 하세요? 이사하려고. 짐 싸는 중이야. 어디로요? 대전. 거기서 식당 일 구했어.
민재는 트럭을 본다. 짐이 많지 않다. 이불 몇 개, 옷까지, 작은 가전제품. 그게 전부다. 민재는 말한다. 형, 죄송해요. 준호는 고개를 젓는다. 됐어. 이미 끝난 일이야. 형이 농사 그만둔 게 쟤 때문인 것 같아서. 아니야. 원래 농사로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 이 기회에 다른 일 찾는 거지 뭐. 준호는 담담하게 말한다. 화가 난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체념한 것 같다. 민재는 할 말을 찾지 못한다. 준호가 먼저 말한다. 민재야, 너 잘못 없어. 내 땅이니까 내가 보상금 받는 게 맞아. 내가 무단으로 쓴 거니까 내가 나쁜 거지. 형, 근데 말이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춘다. 사람 사는 게 법대로만 되면 참 쉬울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준호는 다시 짐을 싣는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본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도와줄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준호가 짐을 다 싣고 트럭에 오른다. 시동을 건다. 창문을 내리고 민재에게 말한다. 민재야, 너 잘 살아. 서울에서 성공해. 형도요. 준호는 웃는다. 쓸쓸한 웃음이다. 트럭이 출발한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본다. 트럭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민재는 차로 돌아온다. 동료가 묻는다. 친구예요? 네, 어릴 때 알던 사람이요. 좋은 사람 같던데요. 민재는 대답하지 않는다. 차는 서울로 향한다. 민재는 창밖을 본다. 예산의 풍경이 지나간다. 그리고 서서히 멀어진다. 회사에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한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잠든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된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 민재는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다. 준호의 뒷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트럭에 실린 적은 짐들. 대전으로 떠나는 모습. 민재는 그 장면을 지울 수 없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난다. 민재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랐다. 동료들이 축하한다. 민재 씨, 축하해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민재는 웃으며 고맙다고 한다. 하지만 기쁘지 않다.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날 저녁 민재는 승진 축하로 혼자 술을 마신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내가 원하던 게 뭐였지? 돈, 집, 승진, 다 잃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옆자리에 50대 남자가 앉는다. 술을 시키고 혼자 마신다. 민재와 눈이 마주친다. 남자가 말한다. 혼자 마시세요? 네. 저도 혼자예요. 같이 마실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힌다. 남자가 말한다. 무슨 일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저도 그런 얼굴로 살거든요. 민재는 남자를 본다. 남자의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하다. 뭐 하세요? 민재가 묻는다. 자영업이요. 작은 가게예요. 근데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남자는 한숨을 쉰다. 젊으신 분은요? 건설회사 다녀요. 안정적이네요. 부럽습니다. 민재는 웃는다. 안정적이지 않아요.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래도 월급은 받잖아요. 저는 이번 달 매출이 작년보다 30% 줄었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난다. 민재는 남자를 보며 생각한다. 세상에는 힘든 사람이 많다. 준호도 그랬고, 이 남자도 그렇고, 민재도 그렇다. 모두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산다. 그 무게를 나눌 수는 없을까? 술자리가 끝나고 민재는 집으로 돌아온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문득 생각이 든다. 3천만 원을 줬으면 어땠을까? 준호는 땅을 구했을까? 농사를 계속했을까? 민재는 궁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재는 선택했다. 돈을 주지 않기로. 그 선택의 결과를 이제 살아가야 한다. 민재는 과장으로 일한다. 책임이 무겁다. 현장 관리, 직원 관리, 보고서 작성. 민재는 바쁘다.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 준호 생각, 윤미 생각, 예산 생각. 모두 잊고 산다. 하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는다. 가끔 꿈에 나온다. 준호가 밭에서 일하는 꿈. 윤미가 부엌에서 밥을 하는 꿈. 어머니가 웃는 꿈. 민재는 꿈에서 깨면 불편하다. 어느 날 민재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민재 씨죠? 저 예산경찰서 형사 김철수입니다. 민재는 놀란다. 경찰서요? 네. 오정래 씨 사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미 이모요? 무슨 일이세요? 오정래 씨가 어제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재는 가슴이 철렁한다. 뭐가 문제인데요? 뇌출혈로 추정됩니다.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신 것 같습니다. 민재는 말문이 막힌다. 그래서 저한테 왜 연락하신 거예요? 오정래 씨 휴대폰에 민재 씨 번호가 저장돼 있더라고요. 보호자 연락처가 필요해서요. 저는 보호자가 아닌데요. 이모 아들 준호 형이 있어요. 박준호 씨 연락처를 아시나요? 아니요. 그럼 민재 씨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환자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민재는 난감하다. 준호 번호는 없다. 예전에 차단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병원이 어디예요? 예산중앙병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는 생각한다. 윤미가 쓰러졌다. 준호는 대전에 있다. 윤미는 혼자였다. 민재는 휴대폰을 든다. 차단한 번호들을 본다. 윤미, 준호. 민재는 차단을 해제한다. 준호에게 전화한다. 몇 번 신호음이 간다. 받지 않는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는다. 민재는 문자를 보낸다. 형, 저 민재예요. 이모가 쓰러지셨어요. 예산중앙병원이에요. 빨리 연락 주세요. 30분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온다. 민재야, 엄마가 어떻게 됐어? 뇌출혈이래요. 병원에 계세요. 지금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형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 그러다 말한다. 민재야,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내가 지금 대전에서 일하는데 당장 빠지기 어려워. 너 예산 한 번만 다녀와 줄 수 있어? 내가 내일 아침에 갈게. 민재는 망설인다. 예산에 가고 싶지 않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다. 알겠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고마워. 민재야,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민재는 회사에 연차를 신청한다. 그리고 예산으로 향한다. 중환자실에 윤미가 있다.
민재는 간호사에게 묻는다. 환자 보러 왔는데요. 보호자시죠? 아니요. 아들이 내일 오고 제가 먼저 온 거예요. 그럼 잠깐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민재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윤미가 침대에 누워 있다. 의식이 없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다. 민재는 윤미를 본다. 15년 전 기억이 떠오른다. 윤미는 항상 웃었다. 민재에게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재를 챙겨준 사람이었다. 민재는 윤미의 손을 잡는다. 차갑다. 이모, 저 민재예요. 들려요? 대답이 없다. 민재는 한동안 앉아 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간호사가 들어온다. 보호자님, 시간 됐어요. 네. 민재는 일어난다. 윤미를 마지막으로 본다. 그리고 나온다. 병원 복도에 앉아 준호를 기다린다. 밤 10시가 넘었다. 준호는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다. 민재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보낸다. 새벽 6시쯤 준호가 도착한다. 민재는 일어나 준호를 맞는다. 형, 민재야, 고마워. 밤새 여기 있었어? 네. 고생했다. 준호는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10분쯤 있다가 나온다. 얼굴이 창백하다. 민재 옆에 앉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다. 한참 뒤 준호가 말한다. 의사가 그러는데 깨어날 확률이 50%래. 깨어나도 후유증이 있을 거래.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형,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만약에 엄마가 못 깨어나면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한다. 민재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형, 이모는 괜찮으실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다. 그리고 운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민재는 준호를 본다. 준호의 어깨가 떨린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냥 옆에 앉아 있을 뿐이다. 한참 뒤 준호가 말한다. 민재야, 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내가 엄마 걱정만 끼쳤어. 농사도 제대로 못했고, 돈도 못 벌었고, 엄마가 날 위해서 내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민재는 가슴이 아프다. 준호도 괴로웠구나.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민재에게 돈을 구걸했다는 게 괴로웠구나. 민재는 말한다. 형 잘못 아니에요. 제가 냉정했어요. 제가 돈 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돈인데 뭐. 내가 무단으로 쓴 거니까 내가 나쁜 거지. 그래도 됐어, 민재야. 이미 지난 일이야. 두 사람은 다시 침묵한다. 병원 복도는 조용하다. 간호사들이 오가고 환자들이 지나가지만 두 사람은 그냥 앉아 있다. 점심때쯤 의사가 나온다. 보호자님? 준호가 일어난다. 네. 환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아직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해요.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짓는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간다. 준호는 민재를 본다. 민재야, 엄마 깨어났대. 다행이네요, 형. 준호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간다. 민재는 복도에 앉아 기다린다. 30분쯤 뒤 준호가 나온다. 엄마가 나 알아봐. 말도 해.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정말 다행이다. 민재도 웃는다.
진심으로 다행이다. 윤미가 깨어났다. 준호도 웃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다. 상태가 안정됐다. 후유증도 크지 않다. 오른쪽 팔이 조금 불편하지만 재활하면 나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한다. 민재는 병원에 면회를 간다. 윤미는 침대에 앉아 있다. 민재를 보고 웃는다. 민재야, 왔구나. 네, 이모.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 의사가 일주일 뒤면 퇴원할 수 있대. 민재는 윤미 옆에 앉는다. 윤미가 민재의 손을 잡는다. 민재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당연히 와야죠. 준호한테 들었어. 내가 밤새 병원에 있었다며? 별일 아니에요. 윤미는 민재를 본다. 눈에 눈물이 고인다. 민재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이모.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내한테 돈 달라고 너무 강요했어. 내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민재는 고개를 젓는다. 이모 잘못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이모는 준호 형 생각해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난 내 엄마 친구인데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윤미는 눈물을 닦는다. 민재는 윤미의 손을 꼭 잡는다. 이모,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재야, 너 정말 착하다. 내 엄마가 너 키우길 잘했어. 민재는 가슴이 뭉클하다. 윤미는 여전히 민재를 아낀다. 돈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지만 여전히 민재를 친아들처럼 본다. 그때 준호가 병실로 들어온다. 엄마, 뭐 좀 사왔어.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는다. 민재를 보고 인사한다. 민재야, 왔구나. 네, 형. 세 사람은 병실에 앉는다. 윤미가 말한다. 너희 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제 좀 풀렸으면 좋겠다. 준호와 민재는 서로를 본다. 준호가 먼저 말한다. 민재야, 나도 미안했어. 내 땅 무단으로 쓰고 돈까지 달라고 하고. 형,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내 허락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냥 쓰면 되겠지 했어. 그게 잘못이었어. 민재는 준호를 본다. 준호의 눈빛이 진심이다. 민재도 말한다. 형, 저도 미안해요. 형 사정 생각했어야 했는데. 그냥 제 돈이니까 제가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한 거지. 내 땅인데. 그래도 형이 10년 넘게 일했잖아요. 그 노고를 인정했어야 했는데. 윤미가 두 사람을 본다. 너희 둘 다 잘못 없어.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야. 이제 서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 세 사람은 웃는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다. 오랜만에 세 사람이 편하게 있다. 윤미가 퇴원한 날은 비가 내렸다. 봄비였다. 날씨 예보에서는 잠깐 내리다 그칠 비라고 했지만 예산 시내는 하루 종일 축축했다. 민재는 병원 앞에 서서 윤미가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다. 오른팔이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아 준호가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윤미는 민재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비 오는데 왔네. 이모 퇴원하시는데 당연히 와야죠. 윤미는 웃었다.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느렸다. 그래도 분명히 살아있었다. 민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준호가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민재야, 서울 바로 올라갈 거야? 아니요.
하루 정도는 더 있다 가려고요. 윤미가 민재를 본다.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내 방 그대로 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죠.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예산집에서 잤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하고 잠들던 방이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창틀은 오래돼 삐걱거렸지만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민재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서울에서의 집은 더 깨끗하고 더 넓고 더 새 것이었지만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재는 여전히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죽을 끓였다. 손이 불편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끝내 직접 만들었다. 사 먹어도 되는데. 사 먹는 건 병원에서 충분히 먹었어.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았다. 잠깐의 침묵.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였다. 윤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재야, 그 딱 말이야. 민재는 젓가락을 멈췄다. 이제 그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해야 돼. 이대로 덮고 가면 다들 마음에 남아. 윤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돈 안 준 거, 난 아직도 내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 민재는 놀라서 윤미를 본다. 이모, 난 엄마야. 준호 엄마. 내 자식이 힘들면 뭐든 해보고 싶었어. 그게 너한테 상처 준 거면 그건 내 잘못이야. 준호가 고개를 숙인다. 엄마, 너도 민재한테 미안해해야 해.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돈 요구한 거 솔직히 비겁했어. 땅 주인도 아닌데 정들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았어.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형,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진 않지. 대전에서 일은 시작했는데 쉽진 않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민재는 예전처럼 바쁘게 살았다. 현장, 회의, 보고서, 야근.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다. 민재는 돈을 볼 때마다 계산을 했다. 이 돈으로 나는 뭘 얻었지? 전셋집, 안정, 승진. 분명 얻은 게 많았다. 하지만 잃은 것도 있었다. 어머니를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다. 윤미의 손을 잡았을 때 느꼈던 차가움이 자꾸 생각났다. 준호가 트럭에 짐을 싣던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민재는 어느 날 통장을 다시 열었다. 잔액을 본다. 7천만 원 중 이미 생활비와 몇 가지 지출로 줄어 있었다. 그래도 아직 여유는 있었다. 민재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지금이라면. 하지만 곧 계산기를 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미 선택은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그런데도 민재는 자꾸만 생각했다. 선택은 끝났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어느 저녁 민재는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준호가 받는다. 민재야? 형, 잘 지내요? 뭐 그냥. 잠시 침묵. 민재가 말했다. 형, 혹시 예산에 다시 농사 지을 생각은 없어요? 갑자기 왜? 그냥. 준호는 웃었다. 민재야, 농사는 끝났어. 나도 이제 40이야. 다시 시작할 힘 없어. 민재는 고개를 숙인다. 알겠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
민재는 오래 앉아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안다. 형, 돈 줄게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다. 왜일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웠기 때문일까? 그해 우리는 거짓말을 했다. 민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법적으로 옳았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윤미는 거짓말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괜찮다. 민재도 결국 이해해 줄 거다. 준호도 거짓말했다. 괜찮다. 이미 끝났다.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세 사람 모두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처는 남았다. 1년 뒤 민재는 또 한 번 예산에 간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 땅은 이미 도로가 되어 있었다. 아스팔트, 차선, 가로등. 고추밭은 흔적도 없었다. 민재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아무도 이 길 아래에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모른다. 민재는 휴대폰을 꺼낸다. 통장을 연다. 그리고 송금 버튼을 누른다. 받는 사람 박준호. 금액 3천만 원. 송금 사유에 민재는 잠시 멈춘다. 그리고 짧게 적는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송금 완료. 민재는 숨을 내쉰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며칠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온다. 민재야, 이게 뭐야? 형이 땅에서 보낸 시간에 대한 제 마음이에요. 왜 이제야? 제가 늦었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 그러다 말한다. 고맙다. 이 말밖에 안 나온다. 민재는 창밖을 본다. 서울의 밤이다. 불빛이 많고 사람도 많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민재는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준호도 윤미도 각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애의 거짓말은 조금은 진실로 바뀌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남았다. 민재는 생각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직도 확신은 없다. 하지만 예전처럼 단호하지도 않다. 그해 우리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아주 늦게 조금의 진실을 남겼다.